생방송 전대환의 오후 3시. 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주말 휴일 잘 쉬셨죠? 반갑습니다. 생방송 전대환의 오후 3시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성경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전대환의 성경 이야기. 전대환의 성경 이야기. 월요일 이 시간에는 어제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지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역전 드라마였습니다. 부활은 먼 옛날에 일어났던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희망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예수님의 미소와 부활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출발 전에 안내방송이 나오죠. 휴대전화를 꺼주십시오. 아니면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죠. 스마트폰이 먹통이 됩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으라는 소리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가다가 비행기가 목적지 공항에 착륙하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켭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호음들이 울립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있다가 다시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 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내 폰에 무슨 메시지가 와 있을까? 누가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궁금하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쳐다봅니다. 물론 시계를 보느라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부재중 전화는 없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문자나 카톡은 없었는지 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진 고초를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최악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날 새벽에 살아나셨죠. 웬일인지 고통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입으셨던 수의를 개켜서 한쪽에 정돈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뭐가 가장 궁금하겠습니까? 한 10년쯤 전에요. 치과 의사를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부활절 즈음에
저랑 만났어요. 이런 말을 합디다.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그거 재미있는 생각인데요. 당신 같으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같으면은요,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었을 거래요. 야들아, 나 죽고 나서 부조금은 얼마나 들어왔더노? 한참을 웃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 궁금하기도 하지요.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조의금은 얼마나 들고 왔는지 알고 싶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어 있던 동안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 가장 먼저 내뱉는 말,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사일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오셔서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 뒤 첫날이면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런 뜻이죠. 그날 새벽 그 누구보다 여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전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그걸 들고 무덤으로 갔죠. 간 크게 여기까지 찾아오기는 했는데 새벽에 여자들끼리 무덤을 찾아온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 힘으로 바위를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무덤 동굴처럼 생긴 곳에 입구를 바위로 막아 놓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큰 그 돌덩이가 이미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지? 누가 온 거야? 도굴꾼이 벌써 손을 댄 거야? 아니면 로마 당국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등등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어쨌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거기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반가웠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반갑기도 했겠죠. 예수님의 행방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가복음서 16장 6절 말씀인데요. 놀라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를 이 여자들한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꼭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다음 절 7절인데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정갈이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흘 만에 살아났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뭐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라면 나는 석방되면 이거 할 거야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던 사람이라면 퇴원하면 나는 이걸 꼭 해야지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난다면 궁금한 일도 더 많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일도 꼭 있겠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나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도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랬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활동하시던 곳이잖아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소작농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에게는요, 죽었다 깨어나서도 잊지 못하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뒤에 가장 먼저 갈릴리를 찾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자마자 갈릴리로 달려가셨다는 것 꼭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표시나는 변화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나도 담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디보다도 가장 먼저 챙기신 곳이 갈릴리 아니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챙기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사람,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극진히 챙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게 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셨던 사람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전대환의 SNS 이야기. 오늘도 월요일 질병관리청 트윗부터 먼저 보게 되는데요. 매일 습관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언젠가 머지않아서 이제 이것도 그만두면 참 좋겠네요.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4월 5일 0시 기준 1확진 환자가 473명이었습니다. 473명.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내려가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제가 휴일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1진단검사가 33,651명입니다. 평소에는 7만, 8만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확진 환자 수는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뭐 오늘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늘 생각하는 거지만은 내일은 좀 더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름추위 이분이 트윗인데요. 정권 심판을 왜함? 선거 때마다 야당에서 들고 나오는 구호가 이거죠. 정권 심판. 그런데 이분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권 심판을 왜함? 락다운 없이 방역 잘하고, 백신도 전 국민 무료로 순차적으로 접종할 수 있고,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공급 원활하게 하고, 선거, 수능, 입시 다 하고, 경제도 부동산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선방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그놈의 심판 소리 안 나옴? 그랬습니다. 글쎄요, 또 야권 지지자들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정권 심판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뭘 심판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문제는 지금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죠. 사전투표는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지방선거,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건 지방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는 지방정권을 심판해야죠. 국가정권, 중앙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공정한 가운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거가 잘 치러지기를 바라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투표하는 게 중요하겠죠. 만일 여러분이 이 재보궐선거 해당 지역의 주민이라면 반드시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혼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워있다가 보니 일전에 직원과 대화가 생각났다. 직원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워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구석구석 씻겨주고 손톱, 발톱도 알아서 정리해주고 그런 거 없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일어나서 세수하러 머리 감으러 가지 않아도 되고 손톱, 발톱 내가 직접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와서 내가 가만히 누워있을 때 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기요, 제가 알기로는 장례 서비스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장례 서비스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장례 서비스 장의사 쪽에서 와서 시신이 누워있으면 구석구석 다 씻겨주죠. 손톱 발톱도 다 정리해주죠. 메이크업까지 해줍니다. 그런 걸 바라는 거는 아니겠죠. 그 다음 알바하다가 자본주의에 굴복하고 말았다. 알바하다가 자본주의에 굴복하고 말았다. 무슨 내용일까요? 알바하다가, 알바는 이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알바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 지금 돈을 일단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는 수원의 한 평일 저녁 매장인데 글쎄요, 뭐 마트인지 백화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장 밖에 좀 쓸고 있는데 건너편에 어떤 차에서 나이가 좀 있는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한데 담배 하나만 부탁해도 되나요? 아무리 매장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장 바깥에서 편의점일 수도 있겠네요.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차에서 직원한테 미안한데 담배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길래 속으로 쌍욕을 내뱉고 네 그러세요 했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욕은 하지만 그래도 네 그러세요 했는데 5만 원짜리 하나를 줍니다. 잔돈은 가져도 됩니다. 미안해요 젊은 친구. 야 이거 참 순간 5분 대기조 마냥 뛰어가서 담배 하나 갖고 오고, 담배는 파이프 스코티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나 보죠. 90도 인사받고 조심히 가십시오 하고 보냈다. 크크크크. 그래서 자본주의에 굴복했다. 속으로 쌍욕은 했지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서 쌍욕을 했지만 돈 앞에서는 허리가 90도로 숙여졌다는 겁니다. 알려드립니다. 원래 남은 공휴일은 추석을 제외하고 모두 주말에 공휴일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참 어두운 소식입니다. 원래 남은 공휴일은 추석을 제외하고 모두 주말에 있습니다. 현충일 6월 6일 일요일입니다.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대체 휴일이 있죠. 대체 휴일이 언제 적용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당일은 그렇답니다. 6월 6일 현충일 일요일,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추석 연휴는 9월 20, 21, 22 월, 화, 수. 이때는 좀 휴가 기간이 되네요. 토, 일까지 합하면 총 닷새 휴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아이고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이거 어쩝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영국 상황을 부럽다고 그런 기사를 냈나 봐요. 부러운 영국의 실상은 바로 이것.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 인구 대비 비율을 보세요. 그랬습니다. 미국은 인구수가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9.13%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프랑스는 6.89, 영국은 6.54, 독일은 3.43, 캐나다는 2.61, 이스라엘은 9.20, 스웨덴은 7.94, 대한민국은 0.27% 감염입니다. 공포의 학벌. 1,000원짜리 성균관대 교수님. 퇴계 이황 영정이죠. 성균관대 교수님.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니까 성균관대 교수님. 그 다음에 5,000원짜리는 율곡 2이 잖습니까? 율곡2 성균관대 장학생.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은 성균관대 이사장. 그 다음에 50,000원짜리는 성균관대 학부모. 자, 전부 다 유교 성리학 관련, 뭐 세종대왕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인물들이네요.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총 확진자와 인구 대비 확진율. 미국은 이게 얼마입니까? 9.3%, 3억 인구의 9.3%. 프랑스는 480만 명 감염의 7.3%. 영국은 436만. 미국은 3천만 명이나 감염이 됐다는 얘기네요. 참 엄청납니다. 영국은 436만 6.4%, 독일 287만 3.4%, 캐나다 99만 명 2.6%, 이스라엘 83만 명 9.4%, 스웨덴 81만 명 8.1%, 한국 10만 명 0.19%. 요거는 아까 본 거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죠. 시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보수 적벌 언론에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은 부러운 나라, 한국은 부끄러운 나라,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기사를 써야 될 텐데, 요즘 신문 기사들 보면 어떤 방송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기사들은 아주 기자의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버 49. 빨래라면 아주 런더리가 나.
이거 참 이 언어 유희라고 하죠. 이런 거 빨래라면 아주 런더리가 나, 우리말로 하면 런더리가 난다고 하면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뜻일 텐데, 런더리, 영어의 런더리는 빨랫감, 세탁물 뭐 이런 걸 가지고 런더리가 그러죠. 영어 단어 외우라고 이런 표현을 썼나 봅니다. 빨래라면 아주 런더리가 나. 이거 잘 안 잊어버릴 것 같죠? 헌팅 포차에서 남동생을 만남. 솔직히 헌팅 포차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포장마차 류의 그런 영업을 하는 곳이 있겠죠. 헌팅 포차에서 남동생 만난 사연. 친구랑 나랑 둘이 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다가오더니 자기네도 2명이라면서 친구 불러오겠다고 해서 콜 그랬거든. 뭐 이런 일 가끔 있죠. 이쪽에는 여자 2명이 갔는데 저쪽에서는 남자 2명이 왔다고. 그래서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합석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데려온 애가 내 남동생임. 데려온 애가 내 남동생. 보자마자 당황하고 얼터져서 야 뭔데 하다가 그냥 바로 나와서 친구랑 피신함.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다니. 헌포에서 혈육만 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끔찍.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3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자의 대부분은 빈곤층이라는 통계가 있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대부분은 빈곤층이라는 통계 결과 해외여행이 자유로웠던 부유층이 먼저 감염 확산시켰으나 결국 사망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다. 슬픈 소식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초록이 가진 이 많은 이름들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잘 지었다.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우리말의 표현이 참 풍부하잖아요. 뭐 노랗다 하는 것도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 뭐 등등 쓸 수도 없이 많은데 영어도 그러네요. 우리가 한눈으로 보면 이거 다 그냥 그린, 초록색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린에는 라임도 있고 리프도 있고 뭐 터틀도 있고 등등, 포레스트 이거는 숲속 색깔 같은 거라는 그런 뜻일 테고, 큐컴버도 있고 그레스 잔디 색깔도 있고. 참 이 영어 어느 나라 언어든지 이렇게 표현이 풍부한 거는 뭐 참 좋은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늘상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그리고 밤새 평화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4월 6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노노 이야기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